20세기 100 대한민국 교육이 희망이다. 교육의 미래를 말하다. MC 정다은. 조우종입니다. 안녕하세요. 자, 국내 학교의 다양한 우수교육 활동 사례 그리고 수업 혁신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미래 교육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넓히고자 합니다. 먼저 과학자술가 그리고 환경안전공학과 교수 곽재식 작가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곽재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한양대학교 교육공학과의 유영만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어떤 시간인가요, 오늘은? 오늘 이 시간에는요. 네. 정말 학교 교육보다도 사교육으로 학원으로 눈을 돌리고 있는 이 시대 학교 교육으로 쑥쑥 성장하고 있는 학생들을 만나볼까 합니다. 그나저나 조우종 씨는 학창 시절에 10대 때 네. 사교육 많이 받으셨나요? 그렇죠. 뭐 고등학교, 중학교 네. 때 이제 학원이죠, 뭐. 학원. 다니고 과외하고 뭐 여러 가지를 했는데 네. 그닥 그 도움을 받은 것 같지는 않고 네. 그냥 친구들하고 그냥 네. 장난치고 놀고 만나고. 뭐 그런 기억이었는데 사실 이제 저희 아윤이가 클 때는 좀 사교육보다도 좀 학교 교육만으로도 충분한 시대가 왔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좀 갖고는 있어요. 뭐 모두가 그런 바람을 갖고 있죠. 네. 학원비 나가죠. 또 시간 나가죠. 아이들 불안하고 보낼 때. 그러니까 언제쯤이면 우리가 공교육만으로도 네. 아이를 안심하고 학업을 마칠 수 있게 할까 이게 고민인데 네. 교육의 미래를 말하다 오늘의 첫 번째 학교로 떠나보겠습니다. 어디를 또 바삐 가시는데 이분이 누굴까요? 선생님인 것 네. 같아요. 아, 운동장에 뭐를 보물찾기인가요? 숨겨놓으시네요, 진짜. 오늘은 이렇게 모둠을 정할 거고요. 준비됐나요? 아, 이분이군요. 아까 뭔가 숨기던 그분. 네. 아, 담임 선생님, 고재형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이번 단원에서 뭐 배웠는지 혹시 기억나요? 소수. 제일 첫 시간에 배웠던 게 바로 소수 두 자릿수에 대한 개념을 좀 배웠죠. 모두 이해됐죠? 네. 잘할 수 있겠어요? 네. 운동장으로 나가볼까요? 아니, 수학 수업을 하는데 운동장으로 나가요? 특이합니다, 일단. 네, 천천히 오세요. 여기 천천히 오고. 자, 선생님 보세요. 체육 시간이 아닙니다. 지금 수학 시간이에요. 자, 준비, 출발! 아, 뛰어가요. 그 자리에 뛰어가야 돼, 안 돼. 거기 가는 쪽 봐봐. 지금 어떤 시간이에요? 수학 시간인데 놀이 수학으로 소수의 덧셈 뺄셈 하고 있어요. 문제를 숨겨서 보물을 찾는 거예요. 그 문제를 찾았을 때 그 짜릿함이 되게 좋아요. 그 수학 시간에 이렇게 뛰어놀아요? 놀이 수학은 이렇게 뛰어놀 때도 있고 안에서 그냥 게임 보드 게임 같은 걸 할 때도 있어요. 이 놀이 수학 하면 어떤 게 재밌어요? 그냥 수학이 어려울 때 살짝 머리를 식히는 단계? 그럼 머리에 쏙쏙 들어와? 네. 원래 어려웠는데 고재영 선생님이 설명해 주시면 집에 가서 다시 풀어보면 잘 이해가 돼요. 이제 찾을 때쯤 됐는데. 이번 수업은 소수의 덧셈과 뺄셈 단원의 마지막 시간이고요. 이번 단원에서 배웠던 계산 원리를 가지고 아이들이 직접 문제를 내고 그 문제를 제가 보물이라는 이름으로 곳곳에 숨겨놨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소수의 덧셈과 뺄셈 보물찾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걸 찾아서 풀어요. 뭐. 그 그렇구나. 자리에서. 보물 안에 저렇게 수학 문제가 들어있군요. 네. 그래서 일부러 안 찾는 학생도 있겠네요. 자, 이거 풀어볼까요? 1이 5개, 0.1이 15개, 0.01이 있으면 어머, 이거 또 계산해야 되는 우와. 거네요. 왜 내 눈엔 없어? 2.31 더하기 2.69예요? 얼마야? 오. 되게 색다르게 수학을 경험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어려운 수학을 뭔가 좀 쉽게 풀어서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쓰기로 했더라 지금까지? 세로로 자리값 때문에. 자,
7점, 7.4는 아니 잘했어요. 잘 썼어요. 맞았습니다. 제가 처음에 신규 발령을 작은 시골 학교로 났었거든요. 그곳은 정말 농촌 지역의 작은 시골 학교였어요. 그 학교 아이들은 주변에 다닐 수 있는 학원도 없었고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공부에 대한 흥미도가 매우 낮더라고요. 그때 이제 생각났던 것이 아이들은 놀 때 보면 굉장히 밝은 표정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놀이랑 수학을 좀 접목을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사실 제가 보드게임을 굉장히 좋아했었거든요. 보드게임은 왜 즐거울까라는 고민을 해봤을 때 단순히 규칙이 재밌어서이기도 있겠지만 운적인 요소도 있고 또 상대방과의 경쟁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는데 여기서 좀 필요한 부분만을 많이 가져왔던 것 같아요. 자, 모두 많이 찾았나요? 네. 자, 소연이 몇 개 찾았어요? 7개. 많이 찾았네요. 이거를 또 시상을 합니까 혹시? 많이 풀면? 11개. 그래서 오늘 우승은 팀별로, 모든 별로. 세모입니다. 하나 세모 우승. 수고하셨습니다. 앉아서 하면은 아 그렇구나 정도인데 그냥 밖에서 뛰어들면서 아 그렇구나 이렇게 이해가 잘 돼요. 수업하는 환경이 다르니까 교실에서 하면 좀 보통인 느낌이 드는데 운동장에서는 뭐 이런 시원한 공기와 재미를 느껴서 이렇게 놀이수학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기억에 잘 남아요? 네, 기억에 잘 남아요. 어떤 점이? 교실에서는 뭔가 좀 무조건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돼라는 방법과 개념을 배웠다면 밖에서는 되게 자유롭게 실생활에서 이렇게 접목될 수 있다는 걸 배울 수 있는 것 같아요. 서윤이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어요. 열심히 하네요. 서윤이는 수학 좋아하나요? 3학년 때는 좋아하지 않았는데 4학년 들어와서 더 좋아진 것 같아요. 그 좋아진 이유가 있어요? 3학년 때 되게 수학은 뭐 공식이야 이런 걸 외워야 돼 였는데 4학년 때는 이렇게도 할 수 있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 되게 여러 가지로 열려 있어 약간 좀 더 넓은 과목이라는 걸 알게 된 것 같아요. 수학이라는 과목이 학년이 올라갈수록 조금씩 계속 어려워지다 보니까는 저도 학교 교육만으로 좀 쫓아갈 수 있을까. 그 전까지는 수학은 재미없는데 해야만 하는 과목이었거든요. 다행히 그 좋은 훌륭하신 선생님을 4학년 때 만나면서 서윤이가 오히려 더 수학을 재밌어하고 흥미있어 해진 것 같아요. 학원을 보낼 필요성을 지금 현재로서는 못 느끼시는 건가요? 네, 학교에서 충분히 즐겁게 배우고 있는데 학원을 보내서 오히려 흥미를 더 떨어뜨리지 않을까 걱정도 되고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학교 교육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와, 저런 생각을 하시다니 참 대단합니다. 고재영 선생님께서 하시는 것들이 수학에서의 좀 접근성이라든지 또는 원리를 이해하는 거라든지 또 활용도라든지 현장 그 생활에서의 밀접한 관계까지 그 아이들 눈높이에 맞추는 다양한 그 도구라든지 선생님의 뭐 교수학습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이들에게 굉장히 쉽게 접근이 되면서 학부모님들도 굉장히 반응이 좋으세요. 제가 놀이 수학을 하면서 가장 고민했던 부분은 놀이와 수학의 비율인 것 같아요. 놀이가 너무 강조되다 보면 수학적인 걸 배울 게 없어지고 즐거움만 남게 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또 수학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아이들이 흥미를 많이 잃더라고요. 균형이 중요하네요. 수학 체험센터인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지냈어요? 학생들이 숫자 알파벳 3개를 하나 소수 나누에 8분의 4점 아, 교사 모임이구나. 조합을 해서 그렇죠. 이 모임은 2019년에 만들어졌는데요. 수학을 좋아하는 선생님들과 이렇게 만났을 때 굉장히 깊은 고민을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아이들이 너무 수학을 어려워하고 그리고 기초학습 능력이 굉장히 낮아지고 있다라는 부분에 모두 공감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개선하려면 어떻게 할까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놀이라는 어떤 교수학습 방법과 연결이 됐었는데 분수 카드가 있고 나누기 카드가 있어요. 이걸 아이들이 전체 활동으로 다 나눠 가져.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돌아다니는 거죠. 근데 교사가 목적 분수를 하나 줘요. 이 결과 몫이 나올 만한 거. 예를 들어서 3분의 1 나누기 2라는 이 분수의 나눗셈을 계산을 했을 때 6분의 1이라는 분수의 몫이 나오잖아요.
그 분수의 몫을 아이들이 3분의 1 카드와 나누기 2 카드를 보고 이렇게 만나서 전체를 하나를 똑같이 저 6분의 6개로 1이 나눈 표시가 것 중에 되네요. 하나를 찾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선수학습이 되어 있는가. 그리고 이제 만나는 거예요. 돌아다니면서 교실에서 막 돌아다니는 거죠. 그림을 해석을 해서 맞다 싶으면 천생연분을 외치는 거죠. 한 명이 천생연분을 외치는 거예요. 천생연분 너무 유치할까요? 좀 재밌지 않아요? 네. 저는 재밌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위바위보. 민혜가 뽑아봐. 자, 하나 뽑았습니다. 카드 5장으로 가장 큰 분수를 만드세요. 오케이, 다 써. 얘를 대분수로 바꿀 수 있어요. 130 나누기 2는 얼마일까? 그렇지, 2분의 130이야. 맞았어. 자연수가 허리띠를 메고 있는 듯한 모습이라고 해서 대분수라고 부르거든. 분자를 분모로 나누어 주는 거야. 그러면 2분의 870이 되는 거니까. 잘했습니다. 봐도 돼요. 8. 7 좋아. 8.7 곱하기 9. 경훈이 끝. 9 곱하기 8.7. 식이 똑같구나. 그래서 둘 다 비타민을 가져가면 돼요. 진짜 재밌게 배운다. 이렇게 하면 돼요. 초등학교에서 기초학습 능력이 제대로 신장되어 있지 않으면 중학교, 고등학교 가서 어떤 누적된 부진을 겪게 될 것이고, 그러면 수학뿐만이 아니라 모든 과목에서 아이들이 학습에 대한 흥미를 잃게 되잖아요. 지식이라는 것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가라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기초소양과 기초학습 능력들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저는 반드시 필요한 능력이기도 하고, 다양한 즐거움을 얻는 새로운 길을 나아가는 데 꼭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왕초등학교는 진짜 수학왕만이 있겠어요. 그러네요. 수왕들이에요. 그나저나 우리 곽 작가님은 그래도 환경안전공학과니까 좀 수학을 재밌어하고 잘하셨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저는 사실 수학 재밌어했죠. 이건 재밌고 하면 수학만큼 재밌는 게 없습니다. 네, 지금도요? 네, 우리 생각을 해보면 이게 아라비아 숫자를 써가지고 더하기 빼기를 한다는 굉장히 간단한 것도 생각을 해보면 아라비아 숫자라는 게 개발되기 전에는 되게 어려운 것이었어요. 옛날엔 예를 들어서 130 나누기 2를 한다라고 하면 그걸 말로 130 나누기 2, 587 더하기 985 이렇게 그냥 글로 써가지고 그걸 계산하려고 했거든요. 복잡하네요. 계산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네. 그런데 우즈베키스탄 출신의 수학자 알콰리즘이라는 사람이 인도에서 개발된 수학 시스템을 이용을 해가지고 그 숫자를 이용을 해가지고 계산하면 굉장히 편리하다라는 거를 개발해서 아라비아 숫자라는 거를 세상에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참고로 이 알콰리즘이라는 사람이 알고리즘을 만드는데 굉장히 능숙했기 때문에 이 사람의 이름이 변해서 알고리즘이라는 말이 탄생하기도 한 것인데요. 그래서 한때는 별거 아닌 이 더하기 요거조차도 빼기 숫자를 써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하는 것조차도 세계 최고의 학자들이 만든 최신의 기술이었어요. 우리가 이제 많이 논의가 되고 있는 에듀테인먼트 이런 거, 게임이나 이런 걸 도입해서 아이들한테 이렇게 재미있게 하는 방법. 재미있게 하는 방법은 저는 몇 가지 특징이 있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제가 보기에 우리의 실제 삶과 연결시켜서 자꾸 아이들한테 생각을 해보게.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보고 그다음에 우리 실생활에서 부딪히는 문제를 직접 해결하면서 가르치려고 했던 수학의 어떤 본질이나 이런 것들이 이해가 되게 하고 그다음에 또 뭔가 내가 실패했던 사례, 에피소드 이런 걸 도입해서 하면 재미있게 하다 보니까 의미가 있어지고 아까 그 고재영 선생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교사는 연극인이고 그리고 개그맨이고 연예인이어야 한다. 연예인까지. 그 정도로 그런 철학을 갖고 있을 정도로 아이들을 나는 무조건 재밌게 끌어당기겠다. 그래서 이 학문을 전수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아무튼 고재영 선생님의 이 수업 스타일 그리고 이런 방법들 앞으로도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두 번째 학교도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방과후 주제는 공정무역입니다. 공정무역 사서 선생님이에요? 똑똑한 소비자, 윤리적인 소비자가 되기 위해서 알고 있어야 되는 기본 상식입니다. 내가 공정무역에 대해 아는 게 있다. 그러면은 거침없이 적어주세요. 문장도 좋고 키워드도 좋고 그림도 좋고 그 어떤 것도 괜찮습니다. 공정한다는 거는 내 삶 속에 있을 수도 있고 사회 현상을 보면서도 있을 수도 있고 너희들 가끔 선생님한테 이런 말 하잖아. 선생님 불공정해요. 그랬던 경험들. 내가 공정무역 마크를 봤던 경험, 찾아봤던 감, 기술 가정 시간에 배웠다. 이런 거를 적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야, 많이 적었네.
그러면은 우리가 나의 어휘 현주소 확인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선생님이 오늘 읽을 자료에서 핵심 어휘들을 골라냈어요. 이 어휘들을 보고 내가 정확하게 의미를 알고 있는 단어, 이게 생각보다 어려워요. 알 것 같은데 설명은 좀 힘들 것 같은 단어, 아니면 전혀 의미를 처음 들어보는 단어를 나눠주세요. 불공정하다고 생각했던 그런 경험들, 뭐 공정했다고 생각했던 경험들, 들어본 적은 있으나 의미가 정확하지 않은 단어는 좀 적잖이가 선생님은 친구들한테 설명하기가 좀 힘들더라. 적잖이. 방과후 수업의 취지는 기초 학력 향상이에요. 아이들이 교과 수업을 들으면서 궁금한 거를 토대로 제가 읽기 자료를 선별을 해서 함께 읽고 그 분야, 문해력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고등학교 때 우리가 학습해야 할 것이 굉장히 많은 어휘를 먼저 아는 거예요. 저는 읽기 자료를 딱 받으면은 아이들과 함께 단어 퀴즈 등을 통해서 어휘를 먼저 학습합니다. 그러면 바로 단어 퀴즈로 넘어갈게. 핵심 단어는 16개고 단어 퀴즈 시작. 공평하고 올바른. 공정. 그치, 아까 공정이었지. 지방과 지방 사이 서로 물건을 사고 팔거나 교환하는 일을 뭐라고 할까요? 무역. 맞습니다. 적지 않은 수나 양으로. 적잖이. 맞았어. 얘들아, 그러면 적잖이라는 표현을 우리 삶에서 언제 사용할 수 있을까? 아플 때. 아플 때. 네, 사연이한테 말할게요. 사연아, 나 적잖이 아파. 어머, 그랬어. 귀여워. 그래, 희서야. 적잖이 걱정된다. 나 말 걱정 안 해주는 거야? 너무한 거 아니야? 재밌네. 말이 왜 그렇게 돼? 일정한 방침이나 목적에 따라 행위를 제한하거나 제약함. 통제. 맞았어. 통제 맞아. 수업 시간에 궁금하기는 한데 물어보기는 좀 그러니까 일단 넘어가는데 맨날 그러다가 또 궁금하면 맨날 그거를 확인하려 하는데 그걸 또 잊어먹고 못하긴 하고 근데 이런 시간에서 읽기 자료 읽고 그에 대해 관련해서 자세히 알게 되니까 좋은 것 같아요. 단어를 모르다 보면 중간에 읽다가 막히는데 확실히 여기서 단어를 명확하게 짚어주고 가니까 그 읽는 속도가 월등히 빨라졌다고 보죠. 막히는 데가 없으니까 술술 읽히죠. 얘들 잘 있었어? 선생님 인기 많아요. 엄청 좋아하는데요? 패션이 별로다. 좋습니다. 선생님 뭐 배우 누구 닮았다 얘기 많이 찾아서. 배우를 닮았다고요? 조지섭. 자, 오늘 자본주의적 미소가 나오고 있어. 먹다. 자, EBS 화이팅! 자. 느낌 있는데, 조지섭. 자, 얘들아, 오늘 미디어 비평하기 수업을 하기로 했어요. 특히 가짜뉴스를 우리가 판단할 때 중요한 기준 3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근거가 무엇인가. 세 번째, 다른 자료에서 어떻게 하는가. 좋습니다. 여러분들 이미 미디어 리터러시 석박사급입니다. 그래서 가짜뉴스 몇 가지 찾아오라고 그랬어요? 두 가지씩. 나오시고, 자, 오늘부터 나오시고. 찾아왔네. 이거 어떻게 찾았지? 가짜뉴스란 실제 사실이 아닌 왜곡되고 조작된 허위 정보를 만들어 퍼뜨리는 뉴스를 말합니다. 1923년 9월에 일본 도쿄와 관동 일대에 대지진이 발생하였습니다. 당시 일본 정부는 조선인의 재난을 틈타 폭동을 일으킨다고 유언비어를 터뜨렸고 뉴욕타임즈는 이라크 내 대량 살상 무기에 대한 기사를 보도했고 많은 사람들이 기사 내용을 믿고 이라크 전쟁을 지지하였습니다. 언론은 정부 또는 유명인이 발언을 최소한의 검증 절차도 없이 받았으면 안 되며 우리도 수많은 정보와 뉴스 속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의미 있는 정보를 선별하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가짜뉴스가 만들어지는 주체가 정부, 정치인, 사업가 또는 유명인을 통해서도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비판적인 시각으로 자료를 봐야 되고 미디어를 검토하고 해석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잘하셨고요. 이런 수업 방식이 상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다양한 교과에서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른 정보가 다른 정보를 뒤덮는 정보의 흡수 속에서 우리가 얻어갈 수 있는 정보, 그리고 우리가 버려야 될 정보, 이런 것들을 취합할 수 있는 과정들을
학생들과 많이 얘기를 했고요. 정보화 기기를 이용해서 학생들의 과제를 이제 작성하고 온라인에서도 학생들이 좀 더 협업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갖춰지고 있다는 겁니다. 발표 끝났고요. 이제 우리는 어떤 활동을 해야 되죠, 여러분들? 활동을 해야 됩니다. 플러스 잘한 점, 마이너스 부족한 점, I 흥미로운 점 이런 것들 지금 열심히 예시 양식에 따라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있을 때 여러분들 어떤 말 쓰면 안 돼요, 여러분들? 욕설, 그 다음에 친구를 비하하는 말, 험담 이런 거 쓰면 안 되겠죠, 여러분들? 네. 서로 이 상호 평가를 하나 봐요. 아, 이런 것도 좀 새롭네요. 확실히 요즘 세상에서 수많은 미디어가 매일매일 생산되고 있는데 이런 불필요한 정보들과 필요한 정보들을 이제 제가 스스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진짜로 인상적으로 봤습니다. 네. 언어를 이해하고 단어를 이해하고 또 활용하는 능력이 바로 문해력이잖아요. 문해력. 그런 이제 피가 부족한 우리가 빈혈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어휘가 부족한 거를 전문 용어로 비너증이라고 그래요. 비너증? 비너증. 언어가 부족한 증상을 비너증이라고 그래요. OECD 전체 통계를 보더라도요, 우리나라가 문해력이 현격하게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문해력의 근간은 이제 어휘력이잖아요. 어휘력은 또 어디서 생길까요? 어휘력. 유튜브 많이 보면 생길까요? 책을 많이 보면 더 생길까요? 책이요. 네, 그러니까 책을 더 안 읽기 때문에 네. 우리가 늘 쓰고 있지만 재미있게 표현하는 언어나 문장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그런 걸 토대로 해서 내가 이제 어휘력을 무장해가지고 이야기를 할 때에도 더 재미있는 유머러스한 또 의미 있게 임팩트 있게 전달하는 이런 표현력을 구사할 수 있는데 네. 그게 또 안 되니까 소통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휘력, 문해력, 소통력은 이게 삼박자로 톱니바퀴처럼 돌아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또 이제 언어의 중요성을 강조하실수록 정말 또 강조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책인데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전주 우림 중에 독서 교육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함께 보시죠. 일요일쯤에 마감 치면 될 것 같고 왔을 때 딱 보여지고 도서관이 다른 학교는 좀 분위기가 많이 달라요. 책 읽는 분위기라기보다 책을 좋아하는 친구들끼리 관계를 쌓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웰컴. 들어오세요. 알로가. 이제 다 왔을까요? 네, 다 왔습니다. 자주 오는 이유가 뭐예요? 혹시 선생님 때문에? 네, 아무래도 이제 허민 선생님을 보기 위해서 많이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책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애들도 도서관 오기를 싫어하는 애들이 훨씬 더 많았는데 선생님과 대화를 하면서 긴밀하게 책이랑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도서관에 관심이 없었는데 선생님 메모를 보고 반해가지고 그때부터 바로 나 도서부 할 거다 해서 도서부를 2년째 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 슈퍼스타였어요. 맞아요. 얼짱. 얼짱 나왔어요. 어쭈금? 사랑스럽게 소영서 이런 눈으로 보잖아. 얘들아, 우리 사제동행 독서토론 동아리 시작해보겠습니다. 2학기 때는 우리 뭘로 이야기 나누고 있지? 열알기요. 그쵸. 연한 박지원의 열알기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키워드가 있을까? 이용후생. 이용후생. 모든 감정이 극치에 닿으면 울음이 나온다. 만주를 만나고 저 열알기 쓴 박지원도 열 몇 살까지 책을 못 이런 거를 읽었다고 합니다. 봐도 쓸 수 있는 내용이 정말 풍성한 거잖아. 전에는 책을 잘 안 읽으려고 했었는데 이제 이 활동을 하고 나서부터 책 읽는 거에 재미를 맛보게 되어 많이 읽었고요. 무엇보다 제가 글쓰기 하는 그런 능력이 좀 더 많이 길러져서 학교 수행평가나 과제 할 때 많이 도움됐던 것 같아요. 도서관이라는 공간 자체를 좋아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책을 읽고 이 책이 이야기하는 것들이 나의 삶에 들어오고 이러한 과정에서 기초 학력 그리고 문해력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능력들은 자연스럽게 향상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 친구들이 저기 하고 나서 성적이 좀 좋아졌어요? 너희 성적 안 좋아진 것 같은데. 아니요, 쌤 저 많이 올랐어요. 정말? 다정이 성적 올랐다고.
저요? 성적도 오르고. 그게 다 선생님 덕분이라고? 그럼요. 저 덕분에 많이 올랐다고 합니다. 일단 내가 시작하기 전에 말을 안 해줬는데 이번에 독후감 쓰고 저 포스터에 들어갈 책은 회색 인간이야. 작가 소개도 보고 읽어봤고 찾아봤어요. 거기 중에서 좀 골라. 포스터를 만들고 그걸 인스타에 올리고. 작가가 직접 진짜 오셔서 작가님 오셨네. 작가와의 만남. 아, 너무 의미 있겠다. 이때가 검문 절차하는 데거든? 거기 맞은편이 이스라엘 영토고 바로 애가 이거 팔레스타인인데 슬픈 것 같아. 이렇게 높은 걸 넘는다는 거. 그저 난민으로 태어났을 뿐인데 참. 자발적으로 스스로 만든 모임이에요? 네, 저희끼리 다 같이 이렇게 얘기하면서 다른 선생님들이나 부모님들의 도움 없이 저희 스스로 자발적으로 만든 책 모임입니다. 저는 책이 눈에 막 쏙쏙 들어와요. 저희 시험 보잖아요. 시험 볼 때는 막 지문이 막 눈에 막 쏙쏙 들어오고 막 귀에 막 쏙쏙 박히고 막 그런 약간 신기한 경험을 했어요, 저번에. 책을 읽고 있으면은 온전히 그 책 세상으로 제가 들어가는 듯한 그런 느낌의 책을 계속 읽는 것 같아요. 책 같은 걸 읽으면 우리가 그런 걸 통해서 오히려 더 상상 같은 거, 우리가 그런 걸 오히려 창의적으로 뭔가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책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교과 학습과 독서는 같이 가야 할 운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교과 학습 따로, 독서 따로 이렇게 따로 배우지는 않잖아요. 어제 책 속에서 읽었던 내용이 오늘 국어 시간에 내가 만나게 되고 오늘 책 속에서 배웠던 내용이 내가 내일 과학 시간에 만나게 되고 이렇게 책을 통해 내가 배웠던 것들이 하루하루 교과 수업을 통해 만나게 되는 그런 기적을 아이들에게 알려주고 싶어요. 나에게 책이란 블랙홀 같은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나에게 책이란 옷이다. 떼어놓고 싶으면서도 떼어놓을 수 없는 그런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나에게 책이란 안경입니다. 책을 이제 내가 읽는 거에서 또 머무르지 않고 자발적으로 모임을 만들어서 주변 친구들과 함께 나누고 또 생각을 좀 더 넓혀가고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좋은 활동인 것 같아요. 자, 두 분은 어떻습니까? 이 책을 우리가 점점 안 읽게 돼서 생기는 문제점도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이제 텍스트를 읽고 해석하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제 가만히 이렇게 멍하니 쳐다보면서 영상 매체를 보잖아요. 그러면 이제 영상 매체를 이렇게 미디어를 이미지 중심으로 이렇게 보는 거하고 책을 펴고 이렇게 텍스트 메시지를 해석하는 거하고는 뇌의 그 활성화 정도가 다르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 뇌의 전두엽은 후두엽으로 들어온 이미지나 정보가 저게 무슨 의미일까? 이전에 들어온 거 갖고 이거하고 비교해 봤을 때 어떤 의미의 차이가 있을까? 비교하고 분석하고 대조해서 막 생각하는 사고 기능을 촉발시켜야 되는데 이 전두엽에서 뭔가 생각하기 전에 후두엽으로 정보가 계속 들어와요. 들락날락 하니까 정리도 안 됐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뇌가 열받아가지고 막 뜨거워지고 그러면서 이제 전문 용어로 스타카토라고 합니다. 음악보 중에 스타카토라고 끊어서. 팝콘 브레인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정보가 계속 카톡 왔어 그러면 퍽 튀어 뇌가. 메시지 왔어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수시로 계속 반응하니까 계속 집중을 하지 못하고 집중하지 못하는 뇌로 바뀐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일단 책 읽기 그리고 책을 읽고 나서 그 다음의 활동까지도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는데 그러면 오늘의 세 번째 학교는 또 어떤 모습일지 만나보겠습니다. 대구입니다. 고등학교 운영이 그러면 현수교. 이건 뭐 지리 수업 아닙니까? 현수선. 지리. 굉장하죠? 쌤이 만드신 거예요? 쌤이 직접 만들었습니다. 아, 이거 직접 만드셨다고요? 저걸 와 쩌는데? 오래 걸리셨어요? 쌤이 이제 레고 만드는데 잘 만들어서 많이 걸리진 않았어요. 네, 지금 쌤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은 현에 대한 이제 만들어져 있는 이러한
다리의 모형이 되게 되고 이걸 가지고 이제 적분을 하고 미분을 해서 우리가 실제로 필요한 수학 다리 시간이에요? 길이가 얼마만큼 되어야 오. 되고 이 나 지리 시간인 줄 되어야 알았어. 하고 그 현수선에 대한 여러 가지 물리적인 특징들에 대해서 언급을 좀 하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힘의 평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작용하는 힘의 크기를 이제 장력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 다리의 기둥을 버티게끔 하는 이 선마다에 대해서 힘이 존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쪽 하단에는 이제 기울기가 0이더라도 양쪽으로 해서 이제 장력이 존재를 해서 이건 무슨 토목공학과 수업 같아요. 실제로 미분을 통해서 기울기를 장력의 방향 자체를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위에 보이시는 그림이 이제 바로 세안도 그림인데요. 이 그림은 이거는 저희가 일기예보 할 때 많이 쓰는 기상캐스터인가요? 제자분을 위해서 그려준 그림입니다. 제일 끝에 있는 그림이 이제 조금 길게 쭉 뻗어 있고 새나무 같이 보인다면 이 앞에 있는 그림은 조금 이제 옛날 나무, 나이가 좀 많이 들어 보이는 나무 같아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는 이 한자는 이제 추, 가을 추자와 닮아 있는데요. 추사 김정은 선생님께서는 이제 자신 이제 지는 해고 이제 앞으로 너가 이제 뜰 해다라고 말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알려주세요. 코로나 이후에 학생들이 기본 수업들을 잘 받지 못했습니다. 온라인 매체 컨텐츠에 많은 영향을 입었고 이제 학교에서 수업을 하게 되면 좀 따분함을 느꼈거든요. 그래서 온라인에서 많이 보아왔던 컨텐츠들을 가치 있게 만드는 방법을 배운다면 새롭게 만들어지는 컨텐츠들이 좀 올바른 문화를 또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상상의 영역인 미술 시간에 지금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역사를 배울 때 나는 여기 반 너를 배울 때 나는 여기 환양 이제는 잊혀진 듯해 마치 그의 귀향 미안 이제 난 빌어나 이 추사 그분께서 이름 그린 그리운 그 추사 즉 그 외선 까인 구구 아까 실하게 많은 것이 있다는 이제는 시작 곧이었고 비어 그대의 결실 여정의 끝에 마주한 유배지의 울음 이어 그대 이름을 빌려 이번 노래를 쓰려 아직 생각지도 못한 지연된 기억 잊힌 역사 미어지는 적삼적 시인 생각들과 귀중해진 역사 7살 때부터 인정받은 그의 두터 과거에도 저희 되게 뛰어난 선조들이 많으셨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뛰어난 선조들을 기억하지 못하는 분도 많고 이제는 그저 역사책에 한 줄로만 적혀있는 분들이 많은데 가장 좋아하는 분야기도 하고 또 제가 가장 열심히 했고 또 저에게는 거의 한 두 번째 일과도 같은 장르였기 때문에 이걸 접하면 조금 더 쉽게 친구들이 받아들이지 않을까 해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사 김정은 선생님의 세안도에 대해 소개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세안도 그림인데요. 앞에 있는 저 두 장나무는 이씨 즉 자신을 매일같이 찾아와준 세자 이상적을 의미하는 것을 알 수 있고 여기에 묻어져 있는 것 거의 잔양 역사를 배울 때 나에게 주는 반양 곧이었고 비어 그때의 결실력 등의 끝에 마주한 유배지의 울음 이어 서해 가로 대비하고 긍정하게 내가 되어 주에게도 주의 기뻐진 각각에 술의 경지에 올려놓네 그리만 백성에게 종임받는 그는 한 시대의 선각자이다. 이렇게 이게 오류가 나면 요 화면에서 밑에 설명 보면 오류 도우미가 뜨고 눌러도 되고 아니면 여기 보면 미안 이제 난 빌어나 이 추사 그분께서 이름 그린 그리운 그 추사 즉 그 왼쪽에 있는 단원명 잘 선택해서 예제가 있는데 빈칸 있는 것만 먼저 한번 풀어봅시다. 여기가 인공지능 융합 중점고로 진행이 되어서 그 중에 하나의 과목으로 개설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기 주변에 있는 거나 아니면 사회적인 이슈가 되는 문제라든지 자료를 찾을 수 있는 걸 바탕으로 본인들이 진로를 선택할 때 조금 더 도움을 줄 수 있는 과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리에 기둥이 있을 것이고 이걸 가지고 이제 적분을 하고 미분을 해서 자신 이제 지는 해고 제자분을 위해서 그려준 그림입니다. 날개 있는 것만 골라내서 얘 하니까 지금까지 배부된 자료 뭐 있어요? 제 장래 희망은 조금 독특할지도 모르겠지만 개발자 겸 래퍼가 장래 희망입니다. 개발자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활동이 이제 프로그래밍이랑 코딩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재미를 느꼈기 때문에 개발자라는 꿈을 가지게 되었고 평소에 랩을 하는 걸 좋아하고 또 작사를 하는 것도 좋아하기 때문에 래퍼라는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꿈은 빅데이터 전문가랑 그리고 AI 개발자 그 정도 두 개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AI에 대해 공부하면서 데이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방대한 양을 처리하는 빅데이터 전문가라는 직업이 미래에 유망할 것으로 생각해서 이 직업이 미래에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제가 장래 희망은 프로그래머이자 성악가가 제 꿈입니다. 성악가를 지금 일단 메인적인 주된 꿈으로 잡고 있지만 프로그래밍을 할 줄 알면 제가 상상하는 걸 만들 수 있고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기 때문에 프로그래머라는 꿈은 놓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코로나 이후로 급격하게 학생들의 수업이 많이 변화를 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특히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들, 또 수월성 있는 학생들, 개별적인 수업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이런 여러 가지 도구들을 활용해서 저희들이 수업에 다양한 변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그 변화에 따라서 학생들의 다양한 배움의 변화들을 선생님들이 읽어내게 되고 그 변화를 통해서 배움을 좀 더 끌어올리는 데 저희들이 주력하고 있습니다. 네, 보면은 이렇게 블럭이죠. 네. 이렇게 미적분을 설명을 하고 신선해요. 그리고 예, 네. 그 그림 설명 미술을 랩으로 하고 이런 거 어떠십니까? 뭔가를 자기가 확실히 배우고 깊이 마음속에 새기는 좋은 방법이 그거를 남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맞아요. 준비를 하다 보면 그럼 외우죠.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알게 맞아요. 되고 저절로 자기가 고민을 하면서 그 문제에 대해 어쩔 수 없이 알아가게 된다는 공부하고. 지금 아까 랩을 하면서 추사 김정희에 대해서 네. 설명을 하려는 그 학생 같은 경우에는 네. 그거를 지금 자기도 모르게 계속 써야 되고 하고 있는 경우 네, 어떻게 말해야 추사 되고. 김정희라는 이 인물의 핵심은 뭐고 이 예술품의 어떤 의미는 뭐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그걸 전달해 줄 것인가 고민하면서 스스로 외우게 배우게 되는 되는 거니까 네. 효과는 뭐 굉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분야를 가르치는데 자기가 가르치는 배우는 분야와 전혀 관계없는 뭐 관계없다고 생각할 수는 없지만 아무튼 이질적인 분야들을 끌어들여 가지고 나의 것을 상대방한테 우리 학생들한테 좀 더 색다르게 표현하는 거잖아요. 네. 점점 기술이 발전할수록 이제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복잡한 것들을 다 기술한테 맡기고 사람들이 좀 이렇게 쉬고 있잖아요. 네. 이런 시대일수록 점점 우리가 안 쓰는 뇌기능, 안 쓰는 손 이런 걸 자꾸 움직이고 뭔가 해보고 그럼으로 인해서 인공지능을 능가하는 인간 지성이 개발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내가 하면 재미있고 행복한 일을 찾아서 그럼요. 행복하게 살아가게 하는 게 우리가 또 학교에서 네. 정말 가르쳐야 될 굉장히 소중한 네. 인간적 미덕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자, 그럼 적성을 가르쳐주는 대구의 대건고등학교 이야기 계속해서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화학실험 가면 대표적인 반응이 pH 변화를 통해서 중하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커에다 염산수 용액을 20ml 집어넣습니다. 실험을 진짜 하나 봐요. 열어가지고 우리가 지시약이 어떤 지시약을 사용했죠? 페nicill린을 사용했는데 지금 참여하는 학생들은 1학년 학생들입니다. 의학, 그리고 약학, 화학 관련 진로를 희망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2학년이 되면 학생들이 관심 있어 하는 또는 원하는 분야를 선정해서 어떤 데이터를 내고 그거를 친구들한테 공유하면서 진로 탐색을 하고 그리고 앞으로 진로에 대해서 구체화하는 어떤 좋은 기회가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의학학 프로젝트 특강반. 여기 토마토 씨앗이 가장 잘 자란다던데. 저희가 광합성 색소 실험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TLC 이건 무슨 학문이에요? 신약 개발하는 실제 실험을 하는 거예요. 저희는 의학학 프로그램을 하는 동아리예요. 의학학만을 목표로 하는 게 아니라 의학학 또는 이공계 계열에 필요한 기초 소양을 배우는 동아리이기 때문에 실험 정신 그리고 생명 존중 정신을 다 배워서 기초적인 학력을 다 배운 다음에 자신이 필요한 진로에 맞는 소양을 기를 수 있도록 기초 실험을 또는 전공 실험을 심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얘 완전 200mA였을 때 이게 성공할까요? 지금 개발하고 있는 거는 아까 레이저 프린터로 쓰레기통만 달면 되는 걸까요? 바퀴를 멈추어서 사람이 쓰레기통을 편하게 버릴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 대건고의 그 수업과 연계된 다양한 교과 활동은 학생들의 전위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진학적인 측면에서도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학생의 성장을 가장 큰 가치로 여기는 우리 학교 교육 철학이 자연스럽게 우수한 대입 결과로 이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입만 신경 쓴 게 아니다. 하다 보니 대입 결과도 좋았다. 네. 여기서는 3D 설계를 하고 3D 설계요? 여기선 실제로 3D 출력물을 뽑는 우와, 과정입니다. 너무 재밌겠다. 야, 고등학교에서 저런 첨단 장비도 갖춰서 수업도 하고. 레이저 랩인데요? 이건 레이저 코팅기라고 큰 나무 판을
레이저로 자르는 기계입니다. 저희가 실제로 만드는 이제 TV를 레이저 커팅기로 잘라서 TV 모양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 키트를 저희가 판매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뭘 만들고 싶었고 또 만들기를 좋아하는 학생이었는데 막상 학교에 왔을 때는 그런 공간이 사실 없었고 궁금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메이커 스페이스 이노팹은 상상하는 것들을 모두 만들 수 있는 환경과 그다음에 기술과 또는 어떤 여러 가지 조건들이 갖추어졌기 때문에 지금 학생들이 궁금해하거나 호기심이 있다면 얼마든지 그거를 실현화시키고 또 완성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훨씬 더 그쪽에 이제 자기의 적성이라든지 또는 꿈과 진로를 찾아가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저희 학교만의 어떤 강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원래 있던 바퀴고 이게 이제 변형을 줘서 이렇게 들어가는 서스펜션 장치를 한번 구현은 해봤어. 근데 바퀴가 너무 커. 그래서 바퀴 조절이 좀 필요해. 수평이 안 맞거든.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이제 턱을 쉽게 넘을 수 있는 바퀴거든. 그래서 바퀴를 줄인 걸 한번 내가 3D 출력을 해올게. 그래서 한번 다시 붙여보자. 이게 이제 어벤져스 덕분에 유명해진 타노스 손입니다. 분리하면 이렇게 부분 출력을 했습니다. 이제 타노스 손을 저희가 실제로 3D 프린터로 부분 출력을 한 다음에 이제 합체해서 전시품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효과가 공부 많이 안 되는데 괜찮아요? 저 장래희망은 원래 로봇 연구원이었습니다. 여기 대공고 오면서 이런 창업, 메이커 이런 활동을 많이 하게 돼서 일상생활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로봇을 직접 설계하고 연구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실제적으로 학교 교과에서는 체험형 아이, 학습형 아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습형 아이들에게 맞춰진 공교육 제도입니다. 그래서 체험형 아이들에게 자기 진로를 개척할 수 있고 학습이 곧 자기 진로가 될 수 있다는 걸 깨우쳐 주기 위해서 교과 안에서 자기 진로와 연결된 체험의 프로그램들을 섞어 만든 것입니다. 그분께서 이름 그린 그리운 그 추사 노스텔지어 오래된 이 친구 빠졌네. 넣어가지고 식감을 평소의 활성도가 가장 높을 것이고 저의 희망은 인류의 미래를 책임지는 열정적인 생물학자가 되고 싶습니다. 약대를 가가지고 약사가 되고 싶습니다. 저는 의사요. 저는 생명공학과 쪽으로 저에게 미래란 제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살 수 있는 미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평소에 학교는 넘어져도 되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니고 있어요. 제가 성인이 돼서 어떠한 실수를 하게 되고 뭐 넘어지게 된다면은 저는 꽤 큰 타격을 받게 되고 좀 절망을 하게 될 거거든요. 하지만 학교 또한 작은 사회임에도 불구하고 넘어져도 이제 괜찮다고 말할 수 있고 실수를 극복할 수 있고 그 경험을 쌓고 배워갈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학교는 넘어져도 되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학교는 넘어져도 되는 곳이다. 학교는 넘어져도 되는 곳이야. 랩부터 해가지고 뭐 의학, 약학 뭐 정말 많은 걸 봤는데 학교가 정말 고등학교 같이 갖고 이제 대학교 연구실 실험실 같아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자꾸 앉아서 이렇게 생각만 하면 이렇게 가까이밖에 비칠 수 없는 손전등 같은 아이디어가 나오는데 나가서 뭔가 이렇게 움직이고 시행착오도 겪어보고 행동해보면 전조등처럼 멀리까지 비칠 수 있는 아이디어가 나온다고 합니다. 뭔가 앉아서 생각해가지고 통찰이 나오는 게 아니라 어제와 다르게 이렇게 행동해보면 행동이 어제와 다른 통찰을 준다고 생각해요. 소프트웨어 산업으로 역사상 가장 큰 성공을 거두었던 인물이라고 하는 빌 게이츠. 자신이 왜 성공을 했느냐. 남들이 소프트웨어 산업이라는 걸 생각하지도 않을 때 자기가 먼저 뛰어들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왜 소프트웨어 산업에서 자기가 먼저 뛰어들 수 있었을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컴퓨터가 뭔지도 모를 시기에 자기는 자기가 다니던 중학교에 컴퓨터를 쓸 수 있는 장치가 한 대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들어왔죠. 그래서 이제 거기 붙어가지고 맨날 그거 붙잡으면서 컴퓨터라는 게 이런 거구나 느끼기 시작되었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육 산업에 교육 예산에 얼마나 많은 돈을 투자를 합니까? 그렇게 투자를 해서 만들어낸 학교에 학생들이 좀 더 많은 것을 체험을 해볼 수가 있고 그 체험을 통해서 구체적인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볼 수 있고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장비, 기회를 위한 시설 같은 것들이 갖추어져 있고 많은 학생들에게 널리 개방되어 있어서 아까 이야기 나왔던 것처럼 실패해도 좋으니까 자유롭게 한번 시도해 볼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많이 주는 것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네. 다들 뭐 이렇게 너무 의사가 되기 위한 그런 인생을 살기보다는 공학자, 뭐 의사, 생물학자, 그리고, 생물학자, 그리고 래퍼. 뭐 과학자, 래퍼, 음악 성악가 네. 다양한 측면으로 좀 갈 수 있는 친구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우리 딸도 모범생보다는 인생 자체를 모험으로 여기면서 좀 네. 두려워하지 않는 모험생으로 좀 키워보자고요. 엄마를 닮았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겁니다. 모험생입니다, 이미. 예, 그래서 다음에도 저희가 더 우수한 학생들, 우수한 교육 현장 사례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많은 프로그램을 하고 학생들이 좋아하는 학교라 생각합니다. 선생님들과 학생들 간의 공감적 연대가 형성되어 있다라는 것. 인성이랑 지성도 갖춰져 있는 친구들이 모여 있는 게 바로 웅정고등학교구나.